안녕하세요. 도시의 반한 남자 심용환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어딘지 느낌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청계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엔 종로와 을지로가 있고 바로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한국의 기업들 또 직장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청계천의 분위기도 느끼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찾아서 함께 떠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전태일 기념관입니다. 청계천에 관해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청계천이란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청계천 하면 빈민가가 있기도 했고 굉장히 어려운 영세상인들이 모여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동대문 일대의 평화시장이라고 하는 한편에선 대한민국의 60년대 때 경제가 막 번성하던 곳이기도 하고 그만큼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힘겨워하던 곳, 그런 곳이 바로 청계천이 갖고 있었던 과거 우리 역사의 좀 아픈 측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 전태일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온 사회를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 건물을 보시면 뒤에 이렇게 글이 쫙 써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전태일이 당시 근로감독관에게 보냈던 진정서를 예술적인 그래피로 새롭게 정리해서 만든 글입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땅의 중요한 산업 변화의 배경 속에 숨은 공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공로자들은 바로 18살 이하의 평범한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 사회는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이제 함께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전태일이 무엇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곤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청계천의 숨은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고 밀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전태일 기념관 내에 그 당시 여공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입니다. 제가 뭐 등치도 있고 체구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앉아있는데도 되게 답답하거든요. 불편하고 사람이라는 게 공간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고개를 들면 딱 박을 수밖에 없고 앞을 보면 일하는 곳, 뒤를 보면 뒤에 친구가 일하는 공간, 살짝 이렇게 치면 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조금 흐트러지면 뭐 이렇게 옷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좀 답답한 공간인데요. 이 당시의 여공들의 삶이 대부분 이랬습니다. 지금도 뭐 동대문 일대가 아주 유명한 의류상가들이 많고 또 여전히 굉장히 활발한 산업의 발전 지역이긴 한데 그 당시에도 그곳은 굉장히 많은 봉제 공장들이 있었고 주로 14살에서 한 18살 사이에 여공들이 노동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태에서 특별하게 일자리는 없고 교육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에 아주 가혹한 노동 조건 속에서 운영이 되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시간 노동하는 건 보통 기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잔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나쁜 제도가 있었었는데 뭐 경기가 좋으니까 너 돈 더 줄 테니까 밤새서 일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조금 더 일해서 잔업수당을 받으면 내가 그만큼 돈을 더 모으고 그 돈으로 자기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잔업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하루에 15시간 일하는데 잔업을 하게 되면 이게 체력이 버티지 못하죠. 막 졸려온 상태에서 잔업하다가 미신기에 손이 껴서 다친다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깔끔하게 이 공간이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식사 시간에도 그냥 이 자리에서 식사를 했어야만 됐다고 합니다. 다 보면 천이잖아요. 어떤 건지 좀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일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보풀, 먼지 이런 것들이 막 빽빽하게 차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렇죠? 과도한 노동 시간, 그리고 너무나 낮은 임금도 문제였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보이는 듯한 이런 답답한 노동 조건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낮아요? 이걸 좀 높게 쓰면 안 돼요? 이런 기분을 계속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 층짜리 공간을 지금 반축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미신기를 갖다 놓고 또 위에는 재단사들이 일하는 재단사들의 공간이 있고 산업발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야 이제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렇게 굉장히 가혹한 공간 속에서 삶을 영위했었고 그 당시 여공들 입장에선 이거 말고는 자신들이 돈을 모으거나 일자리를 구하거나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이곳에서 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전태일은 바로 이러한 당시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들, 그 답답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라도 행동을 통해서 대답을 구하겠다. 이런 어떤 행동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 노동세계도 사실 완벽하진 않잖아요. 여기 오셔서 1층부터 이렇게 전시시설을 하나하나 보시다 보면 아 이런 것들은 진짜 좋아졌구나. 근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문제구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좀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태일의 인생은 바로 이곳 여공들의 삶 그리고 1960년대 때 또 70년대 초반의 노동환경과의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처음에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본인은 재단사로서 고생고생해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공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깝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기록에 따르면 참 이렇게 마음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게 있으면 사서 여공들을 챙겨주고 뭐라도 좀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자기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지만 자리를 못 잡은 후배들을 보면서 굉장히 고뇌하고 그런 과정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어떤 변화의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거죠. 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존재하는구나. 내용을 살펴보니까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노동 조건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어떤 법률이 딱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루에 8시간 노동하고 일요일 날은 쉬고 기본적인 휴가 그리고 월차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들이 법적으로는 자리가 잡혀 있었던 겁니다. 전태일이 굉장히 놀래죠. 그래서 전태일이 그때 만든 단체 이름이 바보회라는 단체입니다. 아, 내가 정말 바보구나.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내가 정말 바보구나. 이대로만 하면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그 단체를 만들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게 되죠. 두 번째는 뭐냐?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사실 처음에 굉장히 온건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처음 봤었고 그냥 애초에 시작은 여공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근로감독관한테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한테 직접 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정말 진정 어린 글로 담아서 노력을 합니다. 그때 돌아오는 대답은 오케이 신경 써줄게, 오케이 한번 봐줄게 해놓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전태일 저거 위험한 놈인데 하면서 점점점 평화시장 일대에 있는 사주들이 전태일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전태일의 문제의식은 커져갔고 사회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불만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노동운동이라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 결과라는 것은 결국은 노동자들한테 마음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평화시장에 있었던 상점주들한테 굉장히 큰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게 됐고요.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방향을 갖춰갈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1970년 분신 항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지금 와서는 노동운동하면 굉장히 좀 익숙한 주제지만 전태일의 그 죽음이 없었다면 사실은 노동 문제 그 단어조차도 없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었고요. 비로소 전태일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노동 문제가 사회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전태일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모범업체 태일피복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면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쫙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막연하게 써놨던 것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노트에다가 사업계획서, 임금 얼마, 노동시간 얼마, 그래서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고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태일이 노동운동가로서 또 분신한 걸 하지 않았다면 아주 훌륭한 청년 실업가 혹은 대안적인 모범적인 기업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전태일은 1970년에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그 이후에는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운동 같은 것들이 시작되기도 했고 1987년 이후부터 노동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목소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들, 뭐 이런 부분에서의 중요한 업적 선구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지만 그는 또 훌륭한 기업 모델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것들, 참 이런 부분에서 창의적이기도 하고 도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청계천 그리고 전태일, 도시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같아요. 혼재의 미학, 뭐 이렇게 불러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갖고 와서 도시 속에 숨어있는 매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의 느낌이 어떠세요? 언뜻 보면 뭐 그냥 시골 같은데, 농촌 같은데 이런 느낌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근처는 아파트 단지이기도 하고 바로 옆이 또 도시이기도 합니다. 한국 고고학사의 아주 중요한 발굴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회암사지 유적터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들어가 보셔서 회암사지가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함께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